여러분,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 차이가 뭘까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을 망치는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을 가져도 해로운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건강을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6가지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건강한 삶을 위해 어떤 습관을 고쳐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습관이 몸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동안 오래 앉아 있을수록 심장병, 당뇨, 뇌졸중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근육이 약해집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 건강이 빠르게 악화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칼로리 소모도 적어지고 비만 위험도 커집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관절에 무리가 가고 조금만 걸어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어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도 증가합니다.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루 30분에서 1시간만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 주세요. TV를 보면서라도 다리를 움직이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라도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 감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오래 앉아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을 줄이고 더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운동을 하지 않아도 하루 30분 정도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걷기 운동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운동이 어렵다면 집 안에서라도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즐기면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걷는 습관이 있으면 무릎 관절이 강화되고 허리 통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감을 더 쉽게 느낍니다. 가벼운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질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활동은 노년기의 근육 감소를 막아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계신가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하루 30분이라도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걷기가 어렵다면 가볍게 몸을 흔들거나 앉아서 다리를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자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재미있는 활동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을 더 자주 움직이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이 감소하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전반적인 건강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근력이 부족하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일어나고 걷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일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란,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 노년기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물병을 들고 가벼운 팔 운동을 하면
상체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다리 근육을 유지하면 균형 감각도 좋아져서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튼튼해야 신체 활동이 자유롭고 에너지도 더욱 넘칩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근력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하루에 5분이라도 근력 운동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근육 감소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특히 건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너무 짜거나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심혈관 질환과 당뇨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부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면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체중이 늘어나고 관절과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식뿐만 아니라 빵, 과자, 음료에도 숨어 있는 당분이 많습니다. 음식을 선택할 때는 짜지 않게, 달지 않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 맛을 내기 위해 나트륨 대신 허브, 레몬즙, 식초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일을 먹을 때도 당도가 높은 과일보다 적당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짜거나 단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오늘부터라도 싱겁고 건강한 식사를 실천하면서 혈관 건강을 지켜보세요. 다음으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때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근육 유지뿐만 아니라 면역력과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고 피로감을 더 쉽게 느낀다고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관절이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처 회복이 느려지고 면역력이 저하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손실이 빨라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하루 동안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계란, 생선, 닭고기, 두부, 콩류,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근육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유지되면 낙상 위험이 줄어들고 더 오랫동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매 끼니 단백질을 조금씩 추가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균형 잡힌 식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건강한 체력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한 가지 음식만 먹기보다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도 꼭 챙겨야 합니다. 특히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은 뼈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유제품, 멸치, 시금치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뼈가 튼튼해집니다. 또 장 건강을 위해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건강한 식습관의 기본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을 느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세 끼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고 식사를 거르면 오히려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몸도 가벼워지고 활력도 생깁니다. 여러분은 매일 균형 잡힌 식사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식단을 계획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해 보세요. 다음으로 수면의 질이 나쁠 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노년기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늦게 잠들면 수면 사이클이 깨지고 피로가 더 쌓이게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해야 면역력이 유지되고 신체 회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늦게 자는 습관이 계속되면 낮 동안 피로감이 심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적절한 수면 시간이 유지되면 신체 회복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생활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집니다. 잠을 잘 자야 낮 동안 활동할 때 활력이 넘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수면 패턴을 조절해 보세요.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면 부족이 치매 위험을 높이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기억을 정리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깊은 수면을 취해야 뇌가 제대로 기능하고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뇌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지 못해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하는 노인의 경우 치매 발생 확률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낮 동안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단순한 졸림이 아니라 뇌 기능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기억력 감퇴와 함께 우울증, 무기력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지고 신체 활동도 둔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면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밤에 깊은 잠을 잘 자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충분한 숙면을 취하면서 뇌 건강을 지켜보세요. 작은 습관 변화가 큰 건강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이 건강의 기초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숙면을 돕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저녁 시간에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숙면을 돕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커피, 홍차, 초콜릿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신경을 각성시켜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차나 우유를 마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또 취침 전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습관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수면을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독서나 명상을 하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숙면을 돕지만 늦은 시간의 운동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자기 전에 너무 무거운 식사를 하면 소화에 부담을 줘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숙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수면 습관을 조금씩 바꾸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보세요. 다음으로 술과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담배를 끊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담배를 끊는 것만으로도 노년 건강이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담배 속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 성분은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담배는 폐 기능을 저하시켜 만성 폐질환, 기관지염, 폐암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 짧아진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나 폐렴 같은 질병에 더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담배 연기는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치아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담배를 끊으면 한 달 만에도 폐 기능이 회복되고 심장 건강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오랜 흡연 습관을 버리는 것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연을 위해 니코틴 패치나 금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금연을 선언하면 심리적으로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담배를 줄이거나 끊을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부터라도 담배를 줄이고 조금씩 금연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술이 건강을 해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한두 잔 술은 건강에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노년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과도한 음주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술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특히 과음하면 간 질환, 위장병,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술을 자주 마시면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켜 밤새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몸이 더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에게는 하루 한 잔의 술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술을 줄이면 체중 관리가 더 쉬워지고 소화 기능도 개선됩니다. 술을 끊으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고 계신가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술을 줄이거나 끊을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부터라도 술을 조금씩 줄이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보세요. 음주 대신 건강한 습관을 만들면 활력 넘치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담배와 술을 대신할 건강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흡연과 음주는 습관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건강 습관을 가지면 담배와 술을 끊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물을 마시거나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이 생각날 때는 따뜻한 차나 건강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담배와 술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요가를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흡연과 음주 욕구가 줄어듭니다. 간단한 손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술과 담배에 의존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방식으로 기분을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몸이 더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하루하루 변화를 기록하면서 금연과 절주 과정을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담배와 술을 줄이고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건강한 노후를 위한 큰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노화가 빨라지고 각종 질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혈압이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기나 염증성 질환에 더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는데 이것이 노화를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소화장애, 두통, 근육통 같은 다양한 신체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우울감과 불안감이 심해지고 생활의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방치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만 바꿔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 정도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면서 기분을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은 마음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을수록 수명이 짧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우울함과 불안감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주 화를 내거나 짜증을 많이 내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신체 기능이 향상됩니다. 웃음이 많은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높고 우울증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좋은 기억을 떠올리거나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기분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은 일이나 감사한 일을 기록해 보세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방치하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루 동안 몇 번이나 긍정적인 말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긍정적인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기르는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면역력이 더 강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고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자리 잡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뇌가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오늘도 좋은 하루다. 같은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웃는 습관을 들이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을 떠올리는 것도 긍정적인 사고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평소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습관화하면서 더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TV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습관이 건강을 해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TV와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오랜 시간 화면을 바라보는 것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 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TV와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눈의 피로를 증가시키고 시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뇌 활동을 둔화시키고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접하다 보면 기억력 감퇴와 인지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 부족으로 이어져 비만과 근육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허리와 목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TV를 보면서 간식을 먹는 습관이 있다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미디어 사용은 사회적 관계 단절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루에 TV 시청 시간을 정해두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TV와 스마트폰에 쓰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미디어 사용 시간을 조절하면서 더 건강한 생활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눈 건강과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TV와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면 눈의 피로가 쌓이고 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TV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안구 건조증과 시력 저하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눈 건강을 유지하려면 화면을 30분에서 1시간마다 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을 오래 볼 경우 중간중간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가 건조하다면 가습기를 사용하여 눈의 피로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눈 건강을 위해 루테인, 비타민어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당근, 블루베리, 달걀, 시금치 같은 음식이 눈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TV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직접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글쓰기,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이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TV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단순한 오락보다는 유익한 정보를 얻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화면 앞에서 보내지 말고 책을 읽거나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여러분은 눈 건강과 뇌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TV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두뇌 건강을 위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TV와 스마트폰 대신 할 수 있는 건강한 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TV와 스마트폰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TV 시청 시간을 하루 2시간 이하로 줄이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첫째,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는 습관을 들이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산책, 스트레칭, 요가 같은 운동은 몸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정신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 손을 사용하는 활동을 하면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 퍼즐 맞추기, 뜨개질 같은 활동이 두뇌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넷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치매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다섯째, 취미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요리, 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은 TV와 스마트폰 시간을 줄이고 더 건강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이라도 TV와 스마트폰을 줄이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노후를 위해 작은 습관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6가지 나쁜 습관 중에서 혹시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나쁜 습관을 버리면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